안녕하세요. 제리 선생의 노노북입니다. 오늘도 디베이트 한번 하실까요? 네, 토론 주제. 딱 사진 보니까 감이 오시죠? 오늘 뭔가 음식과 관련 있나 보네. 맛있는 음식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으려다가 이거 한번 찍고선 밥 먹으려고 이거 찍고선 마음 편하게 밥 먹은 다음에 또 아들 데리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한 방에 쫙 가야 합니다. 예, 편집이란 없고 그냥 튀려도 그냥 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어떤 식사하셨을지도 궁금하고요. 학교에 가는 친구라면 아니면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항상 이름이 오잖아요. 오늘 급식 메뉴, 오늘 뭐 식단 이게 오는데 참 다양한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집에서 해주려면 힘든데 근데 여기에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 균형 있는 식사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조리법도 다양하게 해서 식단을 짜주시고 근데 반면에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먹진 않죠. 저도 그랬고 아들한테 당부하거든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최대한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집에서 먹던 익숙한 맛이 아니라서 많이 좀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오늘도 뭐 멸치랑 깍두기는 먹었어요 이러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 지금 잔반 처리도 처리 비용도 많이 나온다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논제라고 하지요. 논제는 학교 급식은 다 먹어야 한다. 네, 그렇다면 오늘 수업 목표 논제 파악하셔야겠죠. 그리고 찬성, 반대 어떻게 주장과 근거를 말을 할 건지 정리를 하는 것까지 예,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실전 토론까지 들어가지요. 네, 그렇다면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다 먹어야 한다. 학교, 우리 학교라는 곳은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교과 과정이나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급식이라는 거는 식사를 공급하는 거예요. 또는 그 식사를 말하는데요. 학교 급식, 그다음에 학교 급식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찬성 측에서 용어 정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으로 그냥 정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뭐 학교 급식이란 뭐 학교에서 뭐 주는 식사를 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상관없거든요. 뭐 반대 측에서만 오케이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급식은 다 먹어야 한다. 여기는 용어 정리 가지고 싸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급식이라는 거. 근데 찬성 측은 다 먹어야 한다 입장이니까 대체 학교 급식 왜 다 먹어야 하는지 또 반대측 같은 경우는 다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내세워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거를 왜 말하는지 논제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왜 할까요? 그렇다면 현재 학교 급식 상황은 어떠할까요? 학교 급식의 목적은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6.25 전쟁 끝나고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학교에서 이 원조 받은 거로 밥을 먹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결식 아동을 위해서 이 식사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 친구들한테만 따로 해서 줬는데 요즘은 괜히 낙인 찍힌다고 그냥 급식으로 모두가 다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죠. 그러면 밥을 안 먹는다. 결식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밥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의 목적이지만 그만큼 밥도 먹이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식 방지, 영양 섭취, 건강 관련해서 그리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식사 예절 교육을 하는 여기 교육기관이니까 학교는 그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밥을 주다 보면은
집에서 이 식사 준비를 하는 수고로움이나 식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엄마들이 절실히 느꼈잖아요. 아,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할 수가. 집에 쌀이 쑥쑥 줄죠. 집에서 밥 3끼 다 해주니까. 그래서 학교 급식의 목적은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학교 급식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죠. 이 성균관 학생들에게 사부학당 학생들한테 밥을 한 끼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시켰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성균관대에서 매일 급식을 제공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광복 후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 외국에서 무상 원조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원조 받았던 거 다시 갚고 있지만 이 외국한테 원조 받았던 거를 급식으로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이 시작된 거는 1997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리 선생, 저 같은 경우가 급식 새로 시작했던 시대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급식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학교 급식을 그때 뭐 이렇게 약간 홀당기긴 했어요. 다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점심만 주문해도 됐고 뭐 점심 저녁도 급식 뭐 주문 받기도 하고 뭐 도시락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급식을 처음 학교에서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상급식 시작할 때도 엄청 떠들썩하면서 했거든요. 보편적 복지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그 당시 정치적 이슈였고 결국은 무상급식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뭐 중학생도 무상급식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까지 지금은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변화가 서울 25개교 한 달에 2번 채식을 선택하는 이제 무상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이 채식 위주로 가자는 거죠. 기후위기 변화에 따라서 꼭 우리가 육식 위주의 식단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채식을 한다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또 채식주의자 친구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의 선택권도 지금 보장을 해야 되니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도 제가 토론 따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서울 25개교 한 달에 2번 채식까지 지금 선택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해서 학교에서 밥을 먹었던 건 너무 좋은데 2019년에 잔반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너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주는 음식 그냥 다 버리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3억 14억의 세금이 잔반 처리하는데 쓰였거든요. 되게 아까운 돈이죠.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이 다른 데 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들도 많을 텐데 이게 쓰레기 처리 문제로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도 수고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잖아요. 버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낭비기 때문에 이 잔반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주제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찬성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렇다면 학교 급식을 왜 다 먹어야 하는지 그냥 제가 생각한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우선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이거는 영양에 맞게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영양소가 뭐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한지 막 5대 영양소 아니면 6대 영양소 다 따져서 넣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식단을 제공을 한 것이고요. 이 재료를 가져오는 과정부터 조리하는 과정, 또 배식하는 과정, 치우는 과정까지에 우리는 이 수고로움을 감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식사를 대접받았으니 우리는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교육적인 측면, 예절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 환경 따져보면요. 이거 왼쪽에 사진 아세요? 여기 IT
국가의 진흙 쿠키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진흙에다가 버터로 구워서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배가 고프니까 진흙을 구웠고 먹일 뿐이에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여전히 많은 나라의 기아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게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 급식이 중단된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다 사망자가 지금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배가 고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급식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도 또한 학교를 안 가면서 아이들이 급식을 못 받아서 이 학교가 휴교하니까, 그래서 지금 급식이 중단된 국가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 측은 어떤 입장으로 주장을 할까요? 학교 급식을 다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우선은 사람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이거는 그냥 기본권인 거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거. 근데 먹기 싫은데 급식에 나왔다고 다 먹는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에 침해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메뉴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재료도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하지만 학교 급식은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짧은 점심시간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메뉴가 다 한 가지잖아요. 이 선택권이 없는 이 상황에 급식을 다 먹으라는 거.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알러지 있는 친구, 알러지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다 먹는다는 거 힘들겠죠. 또 내 몸은 반응이 별로 없지만 내 생각이 나는 채식주의자로 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급식에서 나오는 국물 같은 경우도 고기 육수 낼 때도 되게 많잖아요. 채식이 아닐 경우가 많아서 거의 못 먹는다고 해요. 그러고 김치 또한 막 젓갈이랑 뭐 다 넣었으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이 급식을 다 먹으라는 거는 굉장히 가혹한 일일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측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토론을 준비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장과 근거를 이 작성법이죠. P2의 논증에 따라서 주장, 내 생각 쓰시고요. 한 문장으로 먼저 내 생각부터 얘기를 하고 설명한 다음에 명확한 근거와 예시, 이럴 때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믿을 수가 있거든요. 뭐 몇 년도 어떤 경우, 아까 같은 경우 선생님도 2019년에 314억의 예산이 잔반 처리하는데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숫자가 들어가면서 명확하잖아요. 정말 이렇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딱 고개가 끄덕끄덕여지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은 그러므로 하면서 다시 내 주장을 요약하는 그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음식물 남기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는다는 건 이 음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고민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